안녕하세요 여러분,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 전달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다시 한번 IMF가 리플사를 언급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 언급이 아니라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신 스티븐 DM님께 먼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Other category of fintech innovation and payments is where you have a whole new payment method. A new way for money to move that's different from anything we've seen before. So this could be crypto assets, or it could be a blockchain-based payment solution. And this is a space that I worked in at Ripple. And it's this space that I personally find fascinating and exciting. What's important about this category of fintech innovation is that you have a new way for value to flow. What's new is an opening up of the type of connections between people, institutions, entities all around the world. This is really important for cross-border payments. Payments generally flow pretty freely when it's just within a country, especially when people happen to have accounts with the same bank. But for payment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hat's where you run into inefficiencies and frictions. A foundation that can be legally enforced. A basis for trust. I wrote the payment rules for Ripple Solution, and I can tell you all about how I dealt with that spinny wheel. But there is something very deeply rewarding about creating clarity and certainty out of chaos. Crypto assets and blockchain, when they're used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payments, they can create new paths for value to more efficiently flow around the world. There are real problems in cross-border payments that fintech can uniquely solve for. There are real needs. So that's one takeaway I want to leave you with. The promise of fintech is real.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 좋겠죠. 이 사람의 이름은 제시 챙이라고 합니다. 제시 챙은 IMF의 카운슬 멤버로서 아마 이제 로스 레카우랑 같이 일을 하겠죠. 아무튼 이분은 기술적으로 IMF에 속한 나라들이 핀테크 관련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중앙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규제나 법 그리고 정책 등을 조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IMF에서 일하기 전에는 리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너럴 카운슬 그 직책을 맡았었고, 법무자문위원으로서 블록체인과 국제송금 그리고 분산 원장 기술과 암호화폐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어제 저희가 이 사진을 공유를 했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제시 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사에서 일을 하다가 IMF로 이제 옮겨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IMF와 리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라이언 자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라이언 자곤 뿐만 아니라 제스 챙 역시 리플사와 이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은 바로 2018년도에 있었던 금융법과 금융안정에 관한 세미나였었다라고 하는데요. 가장 최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이번에 최근에 발견된 것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핀테크 혁신과 지불에 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지불 방식이 새로 나오게 되었는데, 이는 그 누구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방식입니다. 이것은 바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거나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 방식입니다. 제가 전에 일을 했었던 리플사 역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런 회사였는데, 리플사에선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가치를 평가를 했고, 이것에 대한 큰 기대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핀테크 혁신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돈을 옮기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방법을,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는 즉 사람들을 그리고 은행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모든 세계가 포함됩니다. 이는 국제송금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불은 각 국가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고,
특히나 같은 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말 거래가 쉽습니다. 그러나 송금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때 현재 방식은 효과적이지도 않고 중간에 거쳐야 되는 단계가 너무나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리플 솔루션에 관한 지불 규칙을 썼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그전에 엉망이었었던 지불 시스템에 관해서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송금에 쓰여지게 된다면 우리는 전세계 자금 흐름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국제송금의 큰 문제점을 핀테크를 통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정말로 필요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핀테크는 확실한 우리 미래에 대한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리플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IMF에서 나온 사람이 리플사에서 전에 일을 했었고 리플사에 대해서 또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 이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리플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높은 평가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IMF가 국제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IMF 이제 또 법률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국제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이것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핀테크 관련 기술 변화의 흐름이 그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IMF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이 IMF의 조언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저희는 리플사의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서밋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이 사람 리플사의 전 CTO 스테판 토마스죠. 인터레저 프로토콜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리플사를 떠나서 코일을 창립해서 이제 코일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바로 옆에는 IMF의 로스 레카우가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힌트들이 나오고 있죠. IMF와 리플사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은 여기 계신 이분이 이제 리플사에 일을 하다가 IMF로 가셨는데 어쩌면 리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IMF에서 리플사와 함께 더 잘 일을 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은 아닌가. 그리고 리플사의 페이먼트 그 솔루션을 전 세계 IMF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에게 더욱더 잘 효과적으로 이제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한번 이제 잔머리를 굴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R3와 콜다에 관한 소식이 또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2월 20일 날 R3 및 콜다 관련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팟캐스트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의 출처는 트위터 사용자인 수튜얼 XRP님이십니다. 자, 그럼 들어보도록 하시죠. With phase 2 of our POC is around having some of these banks and corporates to get involved, and we're already overwhelmed with the interest in that, which is amazing. And for the folks listening, we'd love to hear from you as well on that. And I think the second part is it's showing for us the flexibility of Corda to be able to get going today, get live today. We're going back to settlement assets on Corda, on blockchain. A big part of Corda Settler was the big drive behind is we have users that are going live this year. 자,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콜다의 PSC 프로젝트 두 번째 단계는 은행들과 기업들을 포함하게 되는데 올해 2019년에 콜다 세틀러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결제를 시작하는 그런 은행들과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항상 세틀러를 통해서 콜다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불과 결제를 진행하고 싶어 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XRP 곧 있으면 콜다 멤버들로부터 사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사용처에 관한 소식들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많은 곳에서 XRP가 사용될 예정이라고 보이는데 꼭 정고점 이상은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딱 다 탈출하실 수 있게 정말 제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괴로워하시는지 제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정고점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직접적인 XRP 소식은 아니지만은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스텔라에 관련된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 당장 커다란 호재는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마스터카드가 스텔라 재단과 함께 블록체인을 개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스터카드의 이들 평균 34억 건의 거래를 처리하는데 이 스텔라 시스템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요. 또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률 및 규제 부분을 해결하는 데 마스터카드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토큰.io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마스터카드와 상인들 간의 연결 레이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토큰.io는 금융 API인 토큰 OS와 스텔라 기반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토큰 X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재적인 호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이 마스터카드에서는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혹은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마스터카드는 이제 얼스포트를 인수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비자가 마스터카드보다 더 높은 입찰가를 제시를 하면서 지금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은 얼스포트를 이제 너무 비싸다 해서 포기하면서 스텔라 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의 추측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발표가 있었죠. IBM의 블록체인 부서 담당자인 제시 런드가 이야기하기를 2019년 이제 앞으로 몇 달 안에 전 세계 40개에서 50개 가량 되는 은행이 스텔라 기반의 국제 송금 플랫폼인 월드와이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깐 또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커뮤니티에 약간 잘못 퍼지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서 스텔라 루멘을 40개에서 50개에서 되는 은행이 사용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스텔라 기반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기에 딱 보시면은 이제 50개 이상의 나라의 서비스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은행 개수로는 30개에서 40개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에서 지원되는 통화 역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와이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 통화라든지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제 어떤 통화라도 이제 송금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리플사의 계획과 사업과 이제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다리로 사용이 되는 통화가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스텔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달러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인 스트롱홀드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월드와이어를 엑스커런트에 비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월드와이어가 결제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엑스래피스에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 측에서는 스트롱홀드를 브리지 커런시로 쓰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커뮤니티 멤버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스텔라 루멘을 사용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또 이점을 주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무래도 나와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플사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IBM 그리고 스텔라가 월드와이어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면에서 겹치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미리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마시고요. 리플사는 리플사 나름대로 지금 현재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해놨죠. 중동과 아시아를 일단 잡아먹었고 SBI가 밀고 있으며 또한 R3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런 거대한 연합체를 이미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이 국제 송금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리플사와 이제 다른 몇몇 개의 업체, 리플사, 스위프트, 그리고 이렇게 IBM까지 합쳐서 셋 다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또 나중에 또 안 좋은 소식 나오면은 이거 뭐야 토마토가 걱정하지 말래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나쁜 소식 나왔네? 이거 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또 난감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마음껏 걱정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라이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 잠깐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제가 짧은 소식 몇 가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종이로 된 화폐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꽤 탁월한 발명품이다. 그렇지만은 이제 에너지 효율상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못한 그런 계획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XRP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데다가 이미 다 채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XRP 서포터로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 래퍼인 제이지가 암호화폐를 자신의 투자 목록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 성공한 가수들 중에서도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 암호화폐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비욘세랑 같이 콘서트를 하는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티켓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25% 세일까지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의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미디어에 퍼지게 되고 나면은 사람들의, 이제 보통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 들어가죠. 비트코인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있네? 그게 뭐지? 나도 한번 알아볼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 망할 거라 생각하는 것에 투자는 하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런저런 소식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죠?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이제 약간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이제 장기간 인내하게 됐을 때 그 열매는 아주 달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가 오늘도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